빨간 색깔은 얘네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검게 보죠. 그래서 에어로졸 같은 경우 있죠. 네. 요걸 막 공주에다 이제 막 무작위로 막 뿌려 놓습니다. 죽으라고. 네, 네. 그거 그렇게 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어디서 발생이 많이 되냐면 특히 우리 집에 많다 그러면은 찾으셔야 돼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고신대학교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또 유퀴즈에서 방송 나오면서 네. 아주 그냥 큰 인기리에 또 모기 박사님으로 불리셨다고 네, 저도 작가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기 하면은 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해충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네. 예. 일단 모기 어떤 해충입니까? 네, 모기는 일단은 사람의 피를 빨 뿐만 아니라 네. 감염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니까 그게 좀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모기의 특징을 우선 보게 되면은 곤충이죠, 모기가. 네. 그 안에 모기과 안에 전 세계 3,600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6종이 있고요. 많네요. 지금 자료가 네,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학질모기학과라고 해서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 종류가 우리나라에 이제 8종이 있고요. 네. 그다음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보통 모기학과가 47종. 그다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왕모기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요. 요거는 깊은 숲속에서 어쩌다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그 주변에는 발견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깔따구하고 각따기를 올려놨는데 요거는 네. 모기하고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깔따구는 요거는 이제 그 모기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사이즈도 비슷한데 몸이 굉장히 가냘픕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기는 온몸에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날개까지도. 근데 깔따구는 비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가냘퍼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흡혈하지 못합니다. 주둥이가 이제 다 퇴화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닭이라고 여기 사람들이 또 무서워하는데 요거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입니다. 여름철에 창문 열어놓으면 밤에 불빛 보고선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이제 각닭이하고 왕모기하고 좀 비슷하게 좀 크죠. 보통 모기가 크기가 3mm에서 6mm 정도 사이즈가 네. 되는데 요거는 20mm 정도 됩니다. 크네요. 크죠. 그래서 요거는 모기하고 관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모기는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모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주둥이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활용해서 우리 피를 빨아먹잖아요. 네. 흡혈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원래 모기는 그 암컷이나 수컷이나 먹이가 식물의 당즙을 빨아먹고 삽니다. 그래요? 꿀이라든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제 암컷은 그거 가지고는 그 난자를 성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죠. 네. 이것을 사람의 나 동물의 피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이제 섭취를 해서 난자를 키우는 거죠. 그렇다면 암컷만 흡혈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컷은 안 하고?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주둥이도 수컷은 아주 강하지를 못해서 피를 뚫지도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이 모기도 좀 모성애 같은 게 있나요? 암컷만 네. 흡혈을 하면서 이 산란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제 모성애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얘네들이 산란을 할 때는 종류에 따라서 산란 장소가 다 다릅니다. 네. 그 물 맛을 먼저 보죠. 내 새끼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물 맛을 보는 겁니다. 그 물맛이 더러워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우리 모기 잡는 거 보면 하수구 구멍이라든가 뭐 이런 물 고여 있는 웅덩이 좀 지저분한데 많이 그 소독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집안에서 주로 들어오는 모기가 빨간잼 모기라는 종류인데 이것이 가장 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게 왜 그러냐면 어디든지 산란을 합니다.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뭐 오수든 정화조든 하수도는 어디든지 그 산란을 하는 종류인데 그래서 흔한 거거든요. 근데 모기 종에 따라서 네오모기라든가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산란합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런 심한 거일수록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면 가렵잖아요. 네. 붓기도 하고.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게 이제 흡혈만 하면 좋겠는데 얘들이 흡혈하면서 또 침을 뱉어 넣습니다. 더럽네. 그러니까 이제 관이 두 개입니다. 흡혈관이 있고 타액관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빨면서 침을 뱉어 넣습니다. 그 뱉어 넣은 그 안에 성분을 보면은 약 20가지 아미노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물에 아까 이제 당즙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소화 효소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물질도 들어있고 또 피부를 달 때 신경에 건드려도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 마취 성분도 들어있고요.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우리 피부에서 이물질 때문에 이제 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요게 백혈구를 더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죠. 네. 가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이 들어오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이상 물질에 네. 의한 반응. 네. 네. 알러지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러지 반응. 근데 그 모기한테 안 물리면 깨끗이 씻으면 된다. 뭐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모기는 그 모기감을 어떻게 찾습니까? 예, 이제 그 얘네들은 가장 민감한 부위가 이 더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냄새 감각입니다. 예, 후각인데 요게 20-30m 전방서부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죠. 땀 냄새 이런 네. 것들을 맡고 이제 10m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호흡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또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죠. 아, 그 깨끗하게 씻으면 모기 안 물린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네,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샤워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같이 자면은 네. 샤워 안 한 사람 쪽으로 다 가요. 몸이. 여기가 맛있는 음식이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과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자면 다 젊은 사람한테 갑니다. 아, 그래요. 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잠을 자야지만 네. 젊은 사람은 안 물릴 수 있다. 네. 아기가 있으면 뭐 당연히 아기 쪽으로 가죠. 아기는 왜? 아기는 이제 성장기잖아요. 네. 몸에서 분비를 많이 하죠. 대사 활동이 활발하니까 몸에서 분비를 많이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장마철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습도도 있고. 하여튼 모기의 그 주 활동 시기가 요 무렵인 것 같은데 왜 네.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그 변온동물이잖아요. 뭐 곤충이니까. 네. 그래서 자체 체온이 없고 외부 온도가 이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같이 떨어지는데 얘들이 이제 겨울철이 돼서 기온이 9도 이하로 떨어지면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대사 활동이 못 일어나니까 네. 그냥 월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이 따라서 올라가죠. 대사 활동이 활발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새 그 지구의 온난화 네.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모기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얼핏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모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이 발생되려면 기온이 올라가야 되고 그럼 체온에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예를 들면은 18도씨에서 성체가 되려면은 얘네들이 며칠이 걸리냐면 25일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26도에다 놓고 이걸 키우게 되면은 절반으로 떨어져요. 12일이면 성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니까 빨리 성장이 돼서 산란을 하게 되고 걔네들이 또 성장을 해서 산란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세대 교분이 빨라져서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염 주의보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내리냐면 그 전국에 모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주의보가 나가거든요. 네. 요게 20년 전에는 5월 하순경에 이게 발령이 됐는데 네.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이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 말에 또 2달 빨라졌어요. 네. 기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일반 모기는 좀 귀찮고 성가신 거 정도긴 한데 네. 일단 좀 무서워하는 건 말라리아, 네. 그다음에 뭐 뇌염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기들한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주로 서식하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물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논에서 발생됩니다. 아, 논에. 예, 이제 넓은 깊이도 한 10cm 안팎되는 넓은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장소가 이제 농촌이거든요. 네. 농촌에서 여름철이 가장 흔한 겁니다. 이 두 종류가.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물렸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뇌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한테 물려야 되고 또 물렸다고 해서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250명 중에 1명 정도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뭔가 면역력이 약한, 체력이 약한 예. 이런 분들이 걸리는 거군요. 네, 물려도 네. 다 예. 걸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은 그렇고요. 말라리아 모기는 이제 말라리아 원충 갖고 있는 모기한테 물리면 걸립니다. 이 말라리아 모기는 우리 한국에는 없는 거죠? 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8종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말라리아 모기. 이게 우리 보통 열대지방 가면은 걸린다, 예방주사 맞고 가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말라리아 원충은 사실 기생충이거든요. 모기 말고요.
그 원충인데 벌레입니다. 네.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원충인데 요게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3.1열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열대 지역에는 열대열 말라리아가 치사율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진짜 그 열대 지방 이게 여행하거나 할 때 예방 주사 맞아야 된다. 이게 사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맞고 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제 그게 예방 주사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치료제를 미리 맞고 가는 거죠. 치료제를 맞는 예, 겁니까? 예. 이 그 효과는 얼마나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예. 주사를 맞아다 해도요? 그 약 자체가 다릅니다. 내성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냐에 따라 약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모기가 한번 이 흡혈할 때, 빨아들일 때 얼마나 피를 먹나요? 어떤 경우 보면 가려서 탁 잡으면 피가 그냥 쫙 번지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피도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3mg에서 5mg 정도를 빠게 되는데 많게는 이제 좀 큰 종류는 10mg도 빠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5mg까지 이제 빨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산란수가 이제 많이 산란해서 한 200개 정도 나죠. 150개에서 200개 정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우리 물방울 있죠? 네. 물방울이 그게 물방울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많지는 않군요. 물방울도 사실은 이렇게 매달린 거 보면 꽤 크거든요. 그런 물방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혹은 그 에이즈, 예전에 참 에이즈 때문에 참 왜냐면 에이즈가 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 그 낭설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거 때문에 미국에서 한동안 이제 에이즈가 문제됐을 때 많이 그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다 했었는데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에이즈도. 네. 근데 바이러스가 뇌염도 그렇고요. 댕기열도 그렇고 다 이제 바이러스인데 얘네들이 옮기는 모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뇌염은 뇌염 모기만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조금만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면역체가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타액 속에 아주 농축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증폭숙주라고 그래가지고 뇌염 같은 경우에는 돼지가 뇌염 걸렸을 때 그 안에서 막 증폭을 시켜서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 환자에 있는 그 바이러스 가지고는 모기가 빨아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공포심을 가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군요. 코로나 같은 이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 모기의 이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4개월 정도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체내에서 대사활동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살고요. 봄, 가을에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번식력이 참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한 번 알을 낳으면 50개에서 200개 정도 사이에 알을 낳으니까 보통 100개에서 150개 낳거든요. 그게 뭐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알을 낳으니까 3일 되면 또 흡혈합니다. 그리고 또 나요.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최소 한 5번은 산란하는 거죠. 5번. 그러면 100개, 150개씩 5번. 네. 그럼 500에서 한 750개. 그렇죠. 많이 하는군요. 많이 한 하죠. 번에 일생 동안. 자, 그러면 모기가 유익한 점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모기가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이 생태계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여기 암컷입니다. 이 암컷. 또 오른쪽에 밑에 보면 암컷수컷 모두 다 식물의 당즙을 빨아먹거나 꿀을 빨아먹는데 이때 화분을 옮기죠. 그래서 이제 벌의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 유충은 물속에 살기 때문에 물속에는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요. 또 성충대로 다른 생물의 먹잇감으로 이제 작용을 하죠. 그런 것이 생태계에 그 도움이 되고요. 위에 있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는데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컷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수컷입니다. 그래요? 수컷이 보면 차이는 이 더듬이가 털이 많이 달렸죠. 그러네요. 예, 우리 사람도 남자가 수염 나듯이. 예. 근데 얘네들은 흡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고 숲속에서 이제 그냥 살다가 교미하고 나서는 죽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역시 벌과 같이 뭔가 이 씨앗들을 퍼뜨리는 포자를 퍼뜨리는 역할? 예,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 유익한 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 꽃가루를 옮기는 거죠. 아, 꽃가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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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이 모기가 물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옷을 긴팔 옷을 입거나 하잖아요. 안 네. 물리려고. 네.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뚫는 힘이 네, 거기 궁금해요. 주둥이 길이가 2.5mm 정도 되거든요. 2에서 2.5mm인데 그 정도면은 그 웬만한 옷이 딱 붙어 있으면 충분히 들어가요. 아, 뚫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전에 무슨 뭐 청바지 모포 석장 뚫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 뭐 그거 왜냐면 포항에 그 해병대 부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거기 해변에서 나오는 모기들이 있어요. 그 토고스 모기라는 건데 그 사이즈가 큽니다. 그게 모포 석장도 뚫는다 그런 말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옷을 이 긴팔 피부를 가렸다 하더라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품이 넓은 옷을 입으면 괜찮습니다. 아, 그 안에 공간이 예, 있으니까. 예, 못 들어가죠. 네. 타이트한 옷은 아니다. 그렇죠. 모기가 색깔도 보나요? 좋아하는 색깔 같은 게 있나요? 근데 모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네. 예, 얘네들이 이제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밝은 데로 가면은 몸이 잘 드러나죠. 아, 네. 그래서 어두운 쪽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은 얘네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검게 보죠. 그래서 검은색, 빨간색, 그다음에 청색 이 세 가지 색깔을 얘네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좀 밝은 색깔, 네. 좀 흰색이라든가 노란색을 입으면 모기들이 좀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색깔을 보는군요. 예. 네. 자,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유치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혈액형에 따라서 예. 더 이게 잘 물리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예, 예. 너 피가 맛있나 보다. 너만 물린다고.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모기가 뭐 흡혈하기도 전에 혈액형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논문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 O형이 모기한테 피를 잘 빨린다 이제 썼는데 그게 반박 논문이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통계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네. 그걸 조사할 때 O형이 많은 사람을 그룹을 그 선정이 되는 바람에 피가 O형 쪽으로 많이 모기들한테 물렸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는 혈액형하고 관계 없고요. 관계없다. 만일 O형인 분이 우연히 굉장히 그 O형이 성격이 활달하고 네. 액티브해서 몸에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같으면 모기들 그럼 많이 가겠죠. 아, 그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예. 몸에서 냄새가 나는 네, 사람, 네, 네. 이런 사람이 더 그렇죠. 모기한테 많이 물릴 수 있다. 그렇죠. 혈액형은 상관없고 예.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그 가끔 그런 걱정할 때가 있어요. 안 물리려고 우리가 무슨 증류식 그 모기약을 키고 잔다든가 예, 예. 옛날에는 모기 향을 피고 네. 에프킬라 뿌리고 예.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모기가 죽을 정도면 우리 인체에도 상당히 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일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모기향하고 전자모기향. 전자모기향은 전자란 말이 붙어가지고 살충제하고 관계 없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네. 다 살충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뭐 창문을 열어놓거나 이렇게 환기가 되는 데다가 문을 열어놓고 틀게 되면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 모기들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밀폐된 데다 1시간 정도 이상을 틀어놔야 얘도 죽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틀어놓고 자면 안 되고요. 몸에 좋지 않고요. 침실에다 그걸 이제 틀어놓고 문을 다 닫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모기들이 죽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환기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주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졸 같은 경우 있죠. 네. 요걸 막 공중에다 이제 막 무작위로 막 뿌려놓습니다. 죽으라고. 네, 네. 그거 그렇게 쓰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에어로졸은 모기가 앉아 있는 걸 맞춰 죽이는 방법이에요. 아, 우리는 근데 공중에다 막 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다 알아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공기 오염도 되고 가구에 다 그 입자들이 붙습니다. 아, 네. 그게 좋지가 않죠. 아, 그냥 보일 때 쏘는 그렇죠. 거. 네. 증류식 있잖아요. 그 이렇게 무슨 그 뭐 이렇게 전자모기향 말씀. 네, 네. 전자모기향. 네. 전자모기향 같은 경우 틀어놓고 자는데 네. 자꾸 예전에 그 뭐죠 그 모기향. 세척제 그 공기 가습기 그 내용물 네네네. 그 부작용 뉴스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인체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농도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애들은 그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것도 사용하실 때
그냥 환기시키지 않고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에서 침실에다 놓고 틀어놓고 1시간 이상 놔뒀다가 모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 나서 환기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그건 꺼버리고. 예, 끄고요. 그거 같이 틀어놓고 자는 건 안 좋습니다. 저 이제까지 계속 네, 같이 틀어놨었거든요. 살충제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주무셨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 문 닫고 자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속 살충제가 공중에 떠돌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거 모르고 이렇게 제 주변도 보면은 그냥 계속 틀어놓고 살지. 그래서 제가 늘 살충제 얘기가 나오면요. 가정용 살충제 나올 때 그 전자모기향은 전체 조심해야 된다. 그 모기 향이 살충제 들어있는 것이지 전자식으로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여름 이제 모기들이 극성을 부릴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잘 기억하면서 잘 활용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어쨌든 예방이 더 중요한 거니까 모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데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다 집안에 모기가 들어오는 루트들입니다. 네. 제일 모기가 잘 들어오는 것이 제일 위쪽에 왼쪽 셰시 프레임인데 요게 지금 방충망 셰시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솔기가 쫙 달려 있죠. 네네. 요 솔기 달린 이유는 옆에 있는 문짝하고 딱 밀착돼서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반대로 문을 닫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심히 거기 솔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틈이 벌어집니다. 네. 그걸로 모기들이 잘 들어와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오른쪽에 배수관 마개가 있는데 배수관은 이제 그 지하실에서부터 옥상까지 다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지하실에 있는 모기들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거기에 그 마개를 건조사에서 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반달형 2개가 있어서 나사로 이렇게 조이면은 저게 원통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고무팔이 달려가지고 물 뺄 때는 올리고 다 쓰고 나면 내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되고요. 통로를 막는 거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위에 거기 그 샤시에 구멍이 뚫려 있죠. 물 빠지라고. 그것도 이렇게 붙이는 걸 팝니다. 갖다가 이제 그 망사로 된 거를 오른쪽에 그 망사로 된 건데 그거 갖다 붙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욕실 환풍구인데 요 환풍구로도 모기가 이거 환풍구 뚜껑을 딱 따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게 지하실부터 옥상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타고 올라오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오른쪽에 걸름망, 요게 이제 주방에서 쓰는 걸름망이죠. 음식물 찌꺼기 걸름망이 요게 고무줄이 달려가지고 거기에 딱 끼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환풍 걸름망 장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끼워진 겁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들어올 수 있고. 그렇군요. 요 공간들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요. 근데 이게 모기가 우리 보통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에이, 모기가 못 올라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모기가 몇 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바깥에서는 그 기록에 의하면 13층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데 그거는 어쩌다가 올라가는 거고요. 바깥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많이 불고 얘네들이 들어올 때 1층서부터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3층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주로 안에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든지.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너무 모기가 많다. 그래서 이거 진짜 뭐 밥 먹을 때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뭐 정말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죠? 그 모기를 키우는 거죠.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원래 모기가 이제 멀리까지는 안 가는데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기들이 흡혈원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멀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발생 장소 근처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주로 어디서 발생이 많이 되냐면 특히 우리 집에 많다 그러면은 지하실부터 찾으셔야 돼요. 지하실. 빨간 집 모기들이 지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지하 그 주차장 이런 데 물고인 데 있어요. 이런 데서 모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발생하시면 그 약제 보건소에 연락하시면 바로 약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약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약 가지고 뿌리든가 그러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제회사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모기 박사님, 이동규 교수님 모시고 모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습성부터 한번 배웠는데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뭔가 잘못된 그 모기 퇴치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건강을 모기를 죽이면서 내 생명도 같이 죽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네요. 왜냐면 그 전자모기향을 계속
틀어놓고 살았거든요. 예. 24시간. 예. 그리고 이제 밖에 야외 나가실 때 네. 기피제 쓰는 것도 좋아요. 아, 기피제? 네. 그건 이제 그 식약처에서 다 그 인간 안 거기 때문에 네. 약국에서 파는 것들이요. 네. 그래서 효과도 좋고 95% 이상 그 효과가 나야 그게 승인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효과도 있고 근데 안전성도 보장을 하는 거니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동규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